충청남도 대전이에요. 빨강 모자. 옛날 어느 마을이 구연 지집애가 살고 있었어요. 지집애는 할머니가 맹글어주신 빨강 모자를 항시 쓰고 댕겼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지집애를 빨강 모자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엄니는 빨강 모자한테 말했어요. 앞마을에 계시는 할머니가 괜찮으시디야. 그러니까 네가 얼른 가서 보살펴 드리고 오니라. 가는 길에 해철하지 말고 할머니 댁으로 바로 가야 한다. 엄니는 떡과 수정과를 담은 광우리를 빨강 모자의 손에다 쥐어주었어요. 빨강 모자는 아무 걱정 말라면서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길을 나섰어요.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은 난고가 울창하고 한적한 숲을 지나쳐야 하지만 빨강 모자는 조금도 미섭지 않았어요. 왜냐면 빨강 모자는 여간하고 용감하거든요. 그런데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숲길을 걸어가는 빨강 모자를 쳐다보는 눈이 있었어요. 바로 동네에서 매살 실었고 우미먹이로 소문난 승냥이었어요. 이쁜 빨강 모자를 썼구먼. 귀여운 꼬맹이야. 어딜 그렇게 신나게 가는겨? 갑자기 커다란 승냥이가 나타나 말을 거니까 빨강 모자는 시급해서 자빠질 뻔했지만 가심에다 힘을 세게 주고 버텼어요. 넘어지면 내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덜덜 떨리지만 안 그런 척하면서 음성을 가다듬고 빨강 모자는 대답했어요. 앞마을에 사시는 할머니가 병이 났는데 돌봐주려고 가요. 욕심 많은 승냥이는 퍼뜩 괜찮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먼좀 백난 할머니를 잡아 묶고 빨강 모자 거정 잡아 묶으면 내 알 가정은 뱃속에 든든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려면 빨강 모자가 할머니 집으로 천천히 오는 궁리를 해야 했지요. 백난 할머니를 돌보러 가다니 참말로 기특한 아이구먼. 그러면 숭어리 따발도 챙겨가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짝 무탱이로 돌아가면 이쁜 꽃밭이 있으니까 구석 꽃다발을 맹글어서 가져다 드리는 건 어떨까? 오, 그러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승냥이 아저씨. 순진한 빨강 모자는 승냥이가 가르쳐준 바치로 냉큼 뛰어갔어요. 뛰어가는 빨강 모자를 쳐다보면서 승냥이는 좋아서 웃었어요. 오늘은 흡인이 같은 꼬맹이 덕이로 오랜만에 진수성찬을 즐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승냥이는 그 길로 빨강 모자의 할머니 집으로 후딱 달려갔어요. 할머니 집으로 간 승냥이는 뚝뚝 문을 두드렸어요. 싸납고 우미한 승냥이는 음성을 가늘게 하고 빨강 모자 흉내를 내었어요. 할머니, 빨강 모자예요. 돌봐드리려고 왔어요. 어이요, 들어와. 할머니가 많이 괜찮으신지 힘없는 대답 소리만 들려왔어요. 승냥이는 뾰족한 이빨이 보이는 미소를 쑥 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침상에 둔너 계신 할머니를 한 입으로 꿀꺽 삼켜버렸어요. 승냥이는 서둘러 할머니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감쪽같이 도습을 하고는 침상에 둔너 빨강 모자를 지달렸어요. 그런 줄도 모르는 빨강 모자는 숭어리로 꽃다발을 맹글고 있었어요. 꽃다발을 받고는 기뻐하실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입가장이로 미소가 피어났어요. 꽃다발을 맹근 빨강 모자는 젠걸음으로 할머니한테 걸음을 옮겼어요.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한 빨강 모자는 문을 콩콩 두드렸죠. 할머니, 빨강 모자 왔어요. 들어오니라. 안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음성이 좀에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괜찮은 탓인가 하고 고개를 찌으뚱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빨강 모자는 꽃다발과 강우리를 침상 머리맡에 두고 할머니로 도습한 승냥이한테 가차히 다가갔어요. 할머니, 몸이 되게 아파요? 떡이랑 수정과를 좀에 가지고 왔어요. 고맙구나. 가차에서 들은 할머니 목소리는 아저씨처럼 굵으면서 거칠었어요. 빨강 모자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다가가서 승냥이의 곁으로 앉았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아저씨 같아요. 꼴럭, 목구멍이 새서 그려. 꾀돌이 승냥이는 곡부리 걸린 거 맹키로 지침을 하면서 순진한 빨강 모자를 감쪽같이 새겼다고 생각했어요.
빨강 모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불 속에 있는 할머니의 손을 꺼내 꼭 잡다가 시급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짐승의 손처럼 북슬북슬한 털이다 날카롭고 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손이 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손톱도 너무 길고요. 아프니께 손톱을 지대로 꽉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나벼. 이번이 또 승냥이는 그럴싸한 핑계로다 빨강 모자를 새겼어요. 그려? 하면서 고개를 짜우뚱거리는 빨강 모자를 보면서 승냥이는 속이로 낄낄 웃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은 빨강 모자는 계속 이불로 얼굴을 반천이나 가리고 있는 승냥이의 얼굴 쪽으로 다가가서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할머니, 귀가 뾰족하네요. 구여운 빨강 모자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는겨. 이분 왜 이렇게 크대요? 이제서 승냥이 얼굴을 지대로 본 빨강 모자는 너무 시급해서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뒷걸음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승냥이는 입으로 확 꺼두면서 빨강 모자의 조그만 손을 덥석 낚고치며 말했어요. 니는 오늘 내 밥인겨? 가없은 빨강 모자는 그대로 승냥이한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할머니와 빨강 모자 꺼정 삼킨 승냥이의 뼈는 불룩불룩했어요. 오랜만에 부지런한 식사를 한 승냥이는 잠이 슬슬 오기 시작했지요. 승냥이는 빵빵한 배를 문지르면서 할머니 침상에서 굴굴 잠이 들었어요. 그때 승냥이의 발자국을 따라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냥꾼이었지요. 사람들을 잡아먹는 승냥이가 미소온 동네 사람들이 사냥꾼한테 승냥이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해전 내동 승냥이를 쫓아댕긴 사냥꾼한테 인자 기회가 온 거예요. 할머니 집가정 쫓아온 사냥꾼은 조심조심 슬카딩이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위에 사람은 없고 할머니의 옷을 억지로 낑겨 입은 승냥이가 불룩한 배를 하고 할머니 침상에서 희상무르게 자고 있는 거예요. 사냥꾼은 전우고 있는 총과 승냥이의 불룩한 배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총으로다가 승냥이를 한 방으로 죽이면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한양 죽을 것 같았어요. 사냥꾼이 승냥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가르니까 빨강 모자를 쓴 지지배가 나오는 거예요. 빨강 모자는 울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승냥이 배 안에 할머니도 있어요. 꺼내주셔요. 걱정 마로. 아저씨가 구해줄 테니까. 사냥꾼은 뱃속에서 할머니를 꺼내고 독자기로 승냥이의 배를 가득 채워서 꿈에 넣었어요. 할머니와 빨강 모자는 사냥꾼과 같이 집배카티로 몸을 숨기고 있는데 승냥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목이 마른 승냥이는 잠이 덜 깬 채 집배카티로 어그작 걸어 나왔어요. 이상하게 배가 무겁고 삐뚤어해진 것 같다고 느꼈지만 너무 많이 무거워 짜고가 났나 생각하면서 갇혀 있는 샤무로 갔어요. 샤무를 마시고 새기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샤무에서 물을 퍼올리려고 고개를 수그리니까 뱃속의 독작들이 앞으로 쏠리고 독작의 무게를 감당 못한 승냥이는 그대로 샤무로 빠지고 말았어요. 인자 승냥이가 없어진 마을은 평화로워졌지요. 할머니는 빨강 모자가 가져온 떡과 스장가를 드시고 뱅이 나섰어요. 배난 매무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빨강 모자는 생각했어요. 해쳐러지 말고 할머니 댁으로 바로 가라던 엄니의 말씀 후투로 듣고 승냥이의 꿰매 빠져 꽃밭이 들렸기 때문이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요. 빨강 모자는 인자 엄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집으로 가는 발길을 재촉했대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